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어 레벨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릴 때 했던 공부 방법들과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어 같은 경우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가 거의 한 9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최신 자료고 생생한 데이터인 불어 공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건 나랑 관련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장담해보건데 지금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불어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 언어 실력보다 훨씬 실력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중급으로 올렸는지를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적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보기란에 타임라인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골라보세요. 먼저 제 불어의 히스토리와 실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불어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불어 기초를 들었고 이때 알파벳, 발음, 숫자 아니면 정말 기초적인 회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2014년 1년을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살다 왔으니까 잘하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오해십니다. 그 나라에서 산다고 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영어도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영어 공부에 더 매진을 했었고 교환학생 1년이 끝나고 나서 제 불어 실력은 정말 부끄럽지만 bonjour, ça va, merci, au revoir 이런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 이후에 쭉 7년 동안 불어를 아주 잊고 살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불어의 비읍자도 없어졌을 거예요. 아주 그냥 백지화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021년 8월인가 9월쯤에 제가 다시 불어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때 한창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또 야근하고 와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약간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는 그 공부 빼고 나머지 다 재밌는 거 아시죠? 막 청소 재밌고 옷장 정리 재밌고 이러잖아요. 그냥 정말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불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회계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불어 여정이 시작됐고 지금 2023년 12월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한 1년은 쉬었어요. 하다 말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2021년 8, 9월부터 2년 동안 어떻게 초급에서 중급으로 실력을 올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2년이냐면 제가 올해 6, 8월 이때를 지나면서 중급이 됐거든요. 어떻게 중급인지 알았냐?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한 건 어플이었어요. 인터넷에 공부법 같은 거 치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불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불어만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니까 어플이 있더라고요. 듀오링고라는 무료 어플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퀴즈 맞추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어 뜻 맞추는 것도 있고 문장 배열하는 것도 있고 받아쓰기도 있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어플을 메인으로 놓고 공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저에게 있어서는 7, 8년 전에 했던 불어를 약간 상기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빌 때, 좀 심심할 때, 아니면 머리를 좀 쉬고 싶을 때 하기에 적당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 언어를 한번 맛보고 싶다 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등등 아주 많습니다. 또 언어 교환을 시작했어요. 언어 교환은 원어민들끼리 상대방이 공부하는 언어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헬로톡이라는 무료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공부하는 프랑스인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도 주고받고 좀 편해지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가까이 살면 만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어플로 좋은 친구도 몇 명 사귀었고 그 중에 한 명은 거의 3주에 한 번은 보는 동네 친구가 됐어요. 언어 교환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과 대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회계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다음 학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때 영화나 드라마로 문장 뽑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써서 불어를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 방법으로 영어를 했을 때 스스로 느낄 만큼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스칸프랑스라는 드라마 시즌2로 했었는데요. 이 드라마 배경이 고등학교라서 등장인물들 말이 너무 빨랐어요. 10대들의 그 텐션 따라가기가 정말 벅찼지만 그래도 내용이 재밌어서 이 드라마로 했습니다. 속도를 좀 줄여놓고
않고 했었어요. 문장 뽑으면서 단어 늘고 문법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발음, 특히 연음 같은 것들 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문법을 따로 공부하는 게 언어 공부의 효율성을 엄청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문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 양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언어의 경우 내가 문법을 따로 넣어주지 않으면서 그냥 영화나 드라마로 자연스럽게 배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언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을 따로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초적인 것들을 잡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어 문법 공부를 위해서 썼던 어플이 있는데요. 닥터 프렌치라는 어플이고 제가 작년 6월에 11불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 어플이 좋았던 게 내 실력, 내 레벨에 따라서 필터를 해서 관련된 문법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레벨에 맞는 문법만 골라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편했고 또 문법 하나를 공부를 하면 그것과 관련된 연관 문제, 연습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익숙해지게끔 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문법에 소주제가 다양하게 있어서 하나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몇 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학원 수업도 받았는데요. 거의 전 세계에 다 있는 불어 교육기관인 유명한 어학원에서 가장 기초반 수업을 들었어요. 문법이나 단어 위주로 또 기초 회화 수준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2시간 수업을 740불을 주고 들었는데 그러면 시간당 23불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에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23불을 낼 거면 차라리 1:1 화상 언어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했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이후로는 어학원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중급으로 올라가고 나서는 제가 따로 온라인 코스를 구매해서 듣고 있어요. 어학원 수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화상 언어가 나와야겠죠? 화상 언어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아이토키라는 플랫폼을 써서 했는데 사실 플랫폼이 굉장히 많고 굳이 뭐 어떤 걸 특별히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걸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이제 링크를 보내주면 제가 그거 통해서 가입을 하면 저도 할인받고 친구도 할인받고 이런 그 리퍼럴 링크가 있어서 그냥 아이토키를 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아마 사용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상 언어는 원어민과 1:1로 대화를 하는 거고 완전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거잖아요. 과외 같은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완전 맞춤형으로 수업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걸 튜터한테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상 언어는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때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가성비와 효율이 정말 최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부분에 말씀드린 걸 1년 정도 하다 말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화상 언어를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꾸준히 수업을 했더라고요. 자신한테 맞는 튜터를 찾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언어 챌린지. 제가 링고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슈퍼 스프린트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불어 수업을 1시간씩 듣고 이걸 60일 동안 하면 수업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게 제 불어 여정에서 드디어 내가 비기너를 졸업하고 인터미디엇이 되었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줬던 방법이었어요. 올해 6월에서 8월 동안 했는데요. 매일매일 1시간씩 들어야 돼요. 주말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업은 미리 예약을 해서 스케줄을 짤 수가 있고요. 주제와 시간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그룹 수업이고 선생님 한 명에 학생은 정말 많을 때 5명까지도 있었고 적을 때는 저만 있었던 적도 있어요. 보통은 3,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달을 매일매일 그 언어를 듣고 공부하고 말하다 보니까 그 외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낯선 마음 있잖아요. 그게 많이 사라졌고 또 언어에 익숙해질수록 자신감도 더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레벨 A 1.2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한 2주쯤 지났을 때 너는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도 되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달아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보통은 B1.1 수업 위주로 듣고 가끔씩 B1.2도 듣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플랫폼이 아니라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은 일정 시간 매일매일 그 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강의를 듣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어민이 말하는 거를 직접 듣고 직접 내가 말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60일이 지나고 저는 자신 있게 중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갔습니다. 약간 번외로 제가 1대1인 그 화상 언어, 1대 다인 어학원 수업, 1대 3, 4명 정도인 그룹 수업 이렇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기너의 입장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어민과 1대1 수업은 완전 초보자일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원어민과 1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사실 초보자일 때는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할 것도 많이 없잖아요. 뭘 알아야지 질문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상 언어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궁금하고 질문할 거리가 있다 할 때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대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조금 있으니까 효율과 가성비를 생각하면 완전 생초보일 때는 좀 비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대 다인 어학원 수업, 이게 오히려 완전 생초보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레벨일 때, 그리고 내가 이 언어를 이전에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서 좀 정보도 교환하고 또 내가 이 실력을 늘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리고 나면 어느 정도 본인의 방법과 노하우가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뻗어나가고 심화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레벨에 이르러서는 단체 수업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링고다처럼 1대 3, 4명 정도 되는 그룹 수업,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만 초보자 레벨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스피킹에 있어서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적어요. 1대1 수업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수업이 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게. 하지만 이런 그룹 수업은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시키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내 의견을 준비할 수도 있고 내 답을 미리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수업의 형태를 링고다에서만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다 말할 기회를 주세요. 수업에서 나는 좀 내향적인 성격인데 어떤 파워 E 한 명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만 대답하고 이 사람만 질문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링고다는 제 생각엔 이게 선생님들 매뉴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본문 읽기라든지 문제 답 맞추기라든지 의견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학생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순서에 맞춰서 다 시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순서를 파악해서 나한테 어떤 문제를 물어볼지 미리 봐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기너한테는 되게 적합한 형태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더보기란에 할인되는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 챌린지를 성공했더니 앰베세더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 했던 7가지 공부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저것 해보시고 여러분께서 즐기실 수 있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한번 재밌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